안녕하세요. 팔꿈치로 로우블로입니다. 1일 3로우블로 실천들 하고 계시죠? 요즘 언급을 안 해서 2시 점검 있으니 모두들 1일 3로우블로 실천들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헤비급의 악동이 아닌 재간둥이 데릭 루이스. 가끔씩 심판에게 재롱도 피우고 엄살도 피우고 시합 중 이상한 행동도 하는 데릭 루이스는 지금처럼 호감형 이미지 이전 똥꼬가 찢어지기에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내며 고등학교 때 폭행상해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람을 패서 5년형을 선고받아 3년 반 이상을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낸 전과자입니다. 대학을 미식축구 장학생으로 들어갈 만큼 엄청난 신체 스펙과 운동선수로서의 기대를 받았던 데릭 루이스의 인생의 첫 파도였고, 교도소에서 배운 복싱과 종합격투기를 베이스로 출소 후 종합격투기 선수로서 활약하게 됩니다. 먼저 데릭 루이스 같은 사람이 일반인을 폭행했다면 그 일반인은 얼마나 데미지가 컸을지 데릭 루이스의 프로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릭 루이스의 국적은 미국으로 1985년 2월 8일생, 30전 22승 7패 1무효, 190cm, 평체 130kg 이상, 리치 2m 1cm로 이 사람에게 처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북극곰한테 맞는 것도 아니고 저는 상상도 하기 싫네요. 데릭 루이스도 헤비급에서 체중 감량을 해야 하는 몇 안 되는 파이터 중 한 명으로 진짜 괴물 중 상괴물입니다. 하지만 전과자 출신 상위 파이터들이 그렇듯 항상 운동으로 개가천선하지만 그 특유의 다혈질적 성격이 남아있는데, 데릭 루이스는 덩치와 얼굴에 안 맞게 귀엽고 약간은 4차원적 멘탈을 보여주며 특유의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팔로우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조라도 만드셨는지 선수 분석이 아니면 조회수는 물론 좋아요도 안 눌러져서 이번 데릭 루이스 편에서는 아주 심층적으로 파이팅 스타일 분석에만 집중해서 아주 선수 분석 컨텐츠가 질리게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사실 데릭 루이스 스타일은 그냥 단순한데, 먼저 프로필에서 살펴봤듯 어마어마한 신체 조건으로 그 누가 봐도 한 방 맞으면 내장까지 터질 것 같은 파워, 그런 파워형 스트라이커입니다. 평체가 130kg 이상이며 헤비급에서도 몇 안 되는 감량해야 하는 파이터여서 파워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그래플링에 대한 실력이 타고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라도 데릭 루이스에게 제대로 깔리면 아무리 레슬링이 뛰어난 파이터라도 빠져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파운딩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방금 상상했는데 너무 잔인하네요. UFC 헤비급 오한마 스트라이커의 대표주자 데릭 루이스는 참 약점이 많은 스트라이커 중 한 명입니다. 데릭 루이스 하면 항상 언급됐던 프란시스 응가누와는 완전 다른 스트라이킹을 보여줍니다. 우선 스텝이 없다고 보여질 정도로 게으른 스탠딩과 복싱을 베이스로 한 데릭 루이스는 핸드 스피드나 순간 스피드는 빠른 편에 속하지만 스피드 자체는 굉장히 느린 편이며 의외로 투박한 스트라이킹을 보여줍니다. 잽 싸움이 거의 없고 잽을 뻗어도 예의상 뻗어주는 느낌이 굉장히 심하게 들며, 또 의외로 코너에 몰리면 나래차기, 플라잉킥, 미들킥 등 고난도 킥을 보여주며 코너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엄청난 거구가 뛰어와 점프해서 발을 뻗어 날아오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뒤로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격 게임에서 잽이 없는 편을 넘어 거의 불가능한 스타일로 모든 부분을 재능이 커버해준다기보다는 파워가 해결해주는 스타일입니다. 이토록 약점이 많은 데릭 루이스. 데릭 루이스를 상대하는 선수가 데릭 루이스를 이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레슬링 싸움에서 만약 데릭 루이스를 넘어뜨린다 해도 레슬링 상황에서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백을 주고 그냥 일어서 버립니다. 이유는 데릭 루이스 몸 자체가 워낙 크고 넓고 두꺼워서 백을 주고 그냥 일어나도 상대 입장에서는 딱히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타격 게임에서 맞부른 로키에도 스트라이킹에 일가견이 있는 인류 스트라이커가 아니면 데릭 루이스의 카운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데릭 루이스에게 타격 게임을 걸기도 힘듭니다. 데릭 루이스를 이긴 파이터는 의외로 타격 게임에서 이긴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데릭 루이스에게 웬만한 그래플러는 그의 평체를 감당하기 힘들고
앞서 말했듯 넘어뜨려도 말도 안 되게 일어나 버리고, 혹여나 뒤엉킨 상황에서 데릭 루이스에게 깔리는 날에는 아예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격 스킬이 다양하고 발이 빠른 상대들이 데릭 루이스를 이길 확률이 높으며, 마크 헌트가 데릭 루이스를 이긴 건 발이 빠르지 못한 마크 헌트, 그의 타격 스킬이 얼마나 높은지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여기서 프란시스 은가누가 데릭 루이스전에서 개 노잼 경기가 된 이유에 대해 말하자면, 프란시스 은가누도 신인에 가까운 종합격투기 선수이지만 재능이 모든 걸 커버해주는 느낌의 선수이며, 지난번의 은가누에 대한 분석을 했듯 솔직히 말해 딱히 잘하는 게 없는 은가누, 그 전에 은가누에 대한 분석이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에 카드를 눌러주세요. 어쨌든 재능이 커버해주는 은가누는 냉정한 눈으로 보면 강력한 훅과 어퍼밖에 못 치는 잽 싸움을 지능적으로 할 수 있다거나, 종합격투기에서 아직 종합격투기 선수로서 고급 스킬이 많지 않은 은가누 입장에서 데릭 루이스에게 타격 싸움을 먼저 걸 무기가 없었던 겁니다. 빠른 발을 이용한 잽 싸움 등 고급 타격 스킬도 없고, 그래플링과 타격을 섞을 능력도 없어 서로가 먼저 들어가기가 애매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앤더슨 실바와 아데사냐는 카운터를 치는 스타일끼리의 만남이라 상대의 공격을 끌어내기 위한 심리전이라도 있었다면, 은가누와 데릭 루이스의 경기는 그냥 눈치 싸움밖에 없는 졸전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은가누에 비해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오직 파워 하나가 모든 걸 커버해주는 곰 같은 파이터 데릭 루이스를 이기려면 정말 빠른 종합격투기 타격에 대한 엄청난 이해도 혹은 엄청난 리치 차이로 데릭 루이스를 찍어 누르든 말도 안 되는 종합격투기 레슬링 능력으로 압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데릭 루이스의 모습은 종합격투기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분명 데릭 루이스라는 인간 자체를 지구에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은 몇 명 없지만, 데릭 루이스 입장에서 최고의 파이터가 되려면 지금의 약점 중 단 하나라도 보완하여 자신의 무기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웬만한 복싱 선수를 묵사발릴 만큼 파워가 어마어마하고 모든 단점을 커버해줄 탈인간급 신체를 가진 데릭 루이스는 느린 발의 소유자이고 잽 싸움을 할 수 없는 신체이기에 오히려 타격은 여기에서 멈추고 헤드무빙을 추가하며 레슬링을 보완하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무서운 파이터로 챔프까지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